자,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 하기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Where is the bellboy예요. 벨보이 어디 있어요? 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Where is blah blah 하게 되면 장소를 물을 때 물어본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장소를 물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을 때도 Where is blah blah. 철수 어디 있어요? Where is 철수?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시면 Where is the public phone인데요. 자, public phone 하게 되면 이게 공중전화인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공중전화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퀴즈 문제로 내보낸 적이 있죠. 자, 그때는 공중전화를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돈을 지불하는 전화다라고 해서 payphone이라고도 했었죠. 자, 그래서 공중전화는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사물을 찾고 있는 거죠. 그때도 where is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here is the bellboy? Where is the public phone? 자, 여러분 phone에서 ph는 같이 발음이 나죠. 합쳐서 나는 거고요. 이거는 f 발음이죠. 그럼 바람이 빠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번에는요. Does the room have? 방에 뭐가 있나요? 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Does the room have a blow dryer? 자, blow dryer가 헤어 드라이기예요. 우리가 보통 헤어 드라이기는 그냥 헤어 드라이어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자, blow 하게 되면 불다잖아요. 자, 드라이기는 뭐를 하는 거죠? 그쵸, 건조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뭘로? 바람을 불어갖고선 건조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blow dryer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dryer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드라이에다가 ER이 붙인 거죠. 근데 여러분 드라이는 뭘로 알고 계세요? 보통? 그쵸. 마른, 건조된 이라는 형용사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형용사에다 ER 붙이면 뭐가 돼요? 네, 그거는 비교급 돼요. 근데 여기는 비교급이 아니죠. 그러면 뭐에다가 ER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동사예요. dry가 동사가 되면 건조시키다, 말리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말리는 도구죠. ER을 붙였어. 건조시키는 도구죠. 그게 드라이어잖아요. 네, 그래서 방에 헤어 드라이기가 있나요? Does the room have a saturate죠? 여러분 saturate 하게 되면 이게 위성이라는 뜻인데요. 위성 TV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곧바로 나오는 TV, 우리 보통 공중파라고 하죠. 그 뭐 KBS, EBS, MBC, SBS 얘네들은 공중파예요. 근데 이제 위성 TV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케이블 TV랑은 조금 다르고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NHK, 그러니까 일본 방송과 CNN 같은 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위성으로, 그쵸? 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CNN이나 그 다음에 뭐 NHK나 이런 뉴스 같은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나라의 방송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위성 TV로 봐야 되죠. 그래서 Satellite TV 해갖고서는 위성 TV가 방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Does the room have a blow dryer? Does the room have a satellite TV? I'm sorry. 이거 다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Does the room have a blow dryer? Does the room have a satellite TV? 하고 올라가야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have 다음에 오니까 연음시켜서 have. 그 다음에 dry가 DR 사운드를 해서 dryer가 맞는데 이게 R 사운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dr이죠. 그래서 dryer 이렇게 되겠죠. 더 이어서 Does the room have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호텔에 투숙을 하는데 진짜 귀중품은 호텔 내에 프론트 데스크, 안내 데스크에다가 맡기기도 하는데요. 객실 내에 내가 갖고 있으면서 객실 안에 금고에다가 맡기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객실 내에 금고가 있나요?
in the room safe인데요. 우리 보통 safe 하게 되면 형용사로 안전한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찾아보시면 safe가 명사로 금고라는 뜻이 있어요. 안전한 곳이라는 얘기니까 금고죠. 그래서 방에 객실내 금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 does the room have a ceiling fan이에요. 자, 여러분 fan 하면 선풍기. 그런데 천장에 달린 환풍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환풍기 하게 되면 식당의 주방에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거 있죠? TV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바람개비 모양인데 걔가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게 천장에 달려 있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걔가 돌아가면서 그 객실 내의 공기를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천장에 달린 환풍기가 있냐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Does the room have a in-room shape? Does the room have a ceiling fan? 자, 이거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상황을 전환해 볼게요. 호텔 서비스 이용하기. I wonder if you could tell me.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요. 직역하면. 그래서 부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라는 말을 조금 더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럼 우리 보통 뭐라고 해요? Could you help me? 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I wonder if 블라블라를 해서 뭐를 부탁하는 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could you help me가 더 정중할까요? I wonder if you could help me가 더 정중할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 더 정중해요. 왜요? 그쵸? 더 길어서 그래요. 제가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문장을 길게 말하면 길게 말할수록 정중한 표현도 되고 고급스러운 표현이 돼요. 우리가 보면은요. 말을 참 저 사람은 잘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적재적소에 알맞은 말을 구사해서 말을 잘한다라는 것도 하지만 그 사람이 말을 할 땐 단답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단답으로 말하는 사람을 말을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문장을 길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꾸며주는 말, 그래서 미사여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들었을 때 되게 길게 말을 하게 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말하는 것보다는 길게 말하면 그만큼 꾸며주는 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장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는 거죠. I'd like a wake-up call, please. 모닝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닝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콩글리시고요. 모닝콜이 뭐예요? 일어나게 해주는 전화잖아요. 그래서 wake-up call. 그 다음에 이거 질문 나왔던 건데요. 여기서 wake-up은 명사예요. 명사. 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한자 써서. 기상 전화죠. 뭐 그게 모닝콜이죠. 자, 그래서 저 모닝콜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I'은 뭐의 줄임말? I would의 줄임말. would like은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인데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죠. Can I leave variables here? 자, 여기에 귀중품을 맡길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can I가 나왔어요. can I는 뭐다? 그치, 허락과 양해를 구할 때. 그러면 허락과 양해를 구할 땐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뭘 쓸까요? 그쵸? May I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variable 하게 되면 이건 뭐죠? 형용사예요. 가치가 있는,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귀중하죠? 자, 여러분 보통 A, B, L, E가 붙게 되면 뭐뭐 할 수 있는에서 형용사형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볼게요. 형용사에다가 S가 붙었어요. 전미사. 그럼 뭐가 되냐? 명사가 돼요. 그래서 variables 하게 되면 귀중품이 됩니다. 가치가 있는 것, 귀중한 것, 귀중품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귀중품을 맡길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리브 동사 나왔어요. 리브 동사는 뜻이 두 개야. 떠나다, 남겨두다. 떠나다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뒤에 장소, 그 다음에 교통수단,
아니면 시간이 나오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남겨두다는 뒤에 사람, 사물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리브는 남겨두달까요? 떠나달까요?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 뒤에 here라는 장소를 지칭하는 부사가 나왔죠? 그래서 here 때문에 떠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었어요? variables 해갖고 명사가 나왔죠. 즉 사물이 나왔어요. 귀중품이라는. 그래서 이거는 남겨두다. 우리가 남겨두는 건 뭘까요? 맡겨두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맡겨두다까지. 자, 이거 한번 문장 제가 다른 거 한번 예물 들어볼까요? 나는 3시에 떠날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 문장 어떻게 만드세요? I'm going to leave at 3죠. 그럼 여기서 leave는 떠나다. 왜? 뒤에 제가 이렇게 시간이 나왔죠? 이것도 떠나다가 되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 wonder if you could tell me. I like a wake-up call, please. Can I leave variables here?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if 다음에 you니까 연음시켜서 if you, help 다음에 me예요. LP, L이니까 두 번째 P, 생략, 할미.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onder if you could help me.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I had의 줄임말이덜 I would의 줄임말을 I'd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축약형은 이렇게 뒤에 단어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서 아예 받침으로 넣어주시면 뒷단어하기가 편해요. I, 시옷 받침. like 다음에 어니까 연음시켜서 like up, wake 다음에 up이니까 연음시켜서 wake up.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 like a wake up call, please.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can 다음에 I니까 연음시켜서 can I. 그 다음 여러분 여기 variable에다가 s가 붙었죠? 이 s는 뒤에가 이렇게 here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거 s 생략해도 될까요? 생략하시면 안 되죠? 생략하면 뭐예요? 형용사가 돼. 완전히 뜻이 달라지죠? s를 꼭 붙여야지만 귀중품이 되죠. 그래서 이건 s 꼭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저를 위해서 택시를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자, 여기 could you가 나왔습니다. could you는 한 단계 낮추면 뭐예요? can you죠? can you는 뭐다? 부탁. 부탁은 정중하면 좋으니까 could you. 자, 여러분 여기서 call은 무슨 뜻이다? 아까 wake up call 하게 되면 전화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call은 뭐다? 전화하다가 아니라 부르다. 부르다인지 어떻게 하셨어? 뒤에 택시지. 택시에게 전화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택시를 부른다고 하죠. 여기서는 부르다예요. Does anyone here speak Korean? 여기 한국어 하실 분 계시나요? 하실 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자, 여러분 한국어를 할 줄 그러면 우리가 보통 can 조동사 쓴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기 can 조동사 안 썼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can이라는 아이가 물론 위에도 can에서 시작하는 크주가 나왔는데 우리가 can 동사 하면 뭐가 퍼뜩 생각나세요? 뭐뭐 할 수 있다. 능력 조동사죠. 자, 영어 하십니까?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걸 좀 봐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쵸. 건방진투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do you speak English 하게 되면 영어 하세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하세요? 외국 나가셔서 했을 때 상대방한테 할 때는 do you speak English라고 해야지 can you speak English라고 하시면 안 돼. 여기도 보니까 언어를 말하다 speak Korean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can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anyone 나왔어요. anyone은 anybody와 뭐가 다를까요? 두 개 다 보면 누구, 어떤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약간 달라요. anyone과 anybody는 어떻게 다를까요? anyone, anybody 다 누군지는 모르는 불특정 다수 중에 한 사람을 뽑는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국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누구나가 아니고 그 불특정 다수 중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콕 집어준 거예요. 그래서 anyone을 써야 되고 anybody 하게 되면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한국어를 하던 못하던 누구나 다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anyone을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speak 나왔어요. 여러분, 말하다, 이야기하다는 speak 말고도 say, tell, talk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speak을 얘기했을까요? 그쵸? 제가 아까 살짝 말을 했었는데 뒤에 언어가 나왔잖아요. 언어를 말하다는 speak 동사를 쓰셔야 돼요. 물론 speak은 연설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나가서 뭐냐면 혼자 말하는 거. 양쪽이 같이 말하는 건 대화고요. 내 말을 상대방한테 누구한테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전달의 의미가 아니고요. 누가 말한 걸 내가 인용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나 혼자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철수랑 전화통화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Can you speak to 철수? 라고 하죠. 그때 그건 나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 철수랑 얘기하겠다고 나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때는 그래서 speak을 쓰는 거죠. Where can I change money예요. 자, change money. 돈을 바꾸는 거죠. 그럼 뭘까요? 이게 환전하다. 우리가 보통 환전하다 할 때는 동사 못 써요. exchange를 쓰죠. exchange는 뭐예요? 맞교환하다. 우리가 환전을 하려면 미화를 하나로, 하나를 미화로 이렇게 맞교환하게 되죠. 그래서 exchange를 써주는 게 더 정확하죠. 자, 어디서 제가 환전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Does anyone here speak Korean? Where can I change money? 자, 여러분, could 다음에 유니까 연음시켜서 could you, call 다음에 어니까 call. 그럼 이거 제가 연습해볼까요? 다시 한번.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speak이 맞아요. 그런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P니까 쌍잠, speak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 Could you please make up my room이에요. 여러분, 메이크업 하면 뭐가 퍼뜩 생각나세요? 화장하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화장한다가 아니라 깨끗이 하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소하다까지. 자, 호텔의 객실을 화장하는 게 뭘까요? 호텔의 객실을 화장하는 건 뭘까요? 방을 화장하는 건 뭘까요? 그죠? 방을 깨끗이 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could you please make up my room 하면 제 방을 좀 청소해 주시겠습니까? 되게 정중하게 말을 해요. could로 시작을 했고 please가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please는 보통 어디에 위치해요? 문장 앞이나 뒤에 위치해요? please가 문장 앞으로 나오려면은요, 그 문장은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원형문, 그 다음에 단어로만 이루어진 경우. 여기는 please가 앞으로 위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문장, 이거는 주어, 동사, 순 등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문장이, 자, 단어로만 이루어진 거는 완벽한 문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please를 맨 뒤로 빼야 돼요. 그런데 보시다 보면 이렇게 please가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장이 너무 길어요. 주어 동사 다 갖춘 문장인데 문장이 너무 길어. 그러면 please를 맨 뒤에까지 넣을 수가 없어서 이제 문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럴 경우에 그 위치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어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자, 여기 보시면 make이 일반 동사죠. 그 앞, 조동사 뒤죠. 자, 그 다음
무조건 place는 그래서 앞이나 뒤에 위치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보통 앞뒤로 다 위치할 수 있는 것은요. 명령문이거나 단어로만 이루어졌을 때가 please가 앞뒤로 다 위치할 수가 있고요. 완벽한 문장은 앞으로 please가 빠질 수가 없어요. 자, can I leave my bag until tonight이에요. 자, 여기서 leave 또 나왔어요. 여기서 leave는 뭐다? 맡겨두다. 다시 말하면 남겨두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뒤에 3을 나왔죠. 100이라는.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남겨두다. 제가 오늘 밤까지 이 가방들을 맡겨놔도 될까요?가 되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Could you please make up my room? Can I leave my bag until tonight? make 다음에 up이니까 연음식 가서 make up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보통 이 tonight이라는 아이를 오늘 밤이라고 해석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새 나온 회화문에서는 이게 오늘 저녁이라는 뜻으로도 tonight을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밤이랑 저녁이랑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경계를 나누실 수 있어요?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tonight을 그냥 오늘 저녁이라고도 쓰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요번에는 is there 블라블라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is there 블라블라는 어디서 써요? 그쵸?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세탁소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is there a laundry인데요. 이 laundry라는 단어가요. 세탁소라는 단어 뜻도 있지만 세탁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세탁물이 있으신가요? 왜냐면 또 이렇게 방 청소를 해주거나 메이드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거를 좀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세탁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프론트 데스크 같은 데서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세탁물이 있으신가요? 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is there인가요? 아니죠. 그때는 do you have를 써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세탁물은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탁소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런쥬리가 2개 다 돼요. 세탁소와 세탁물이 다 되는데요. 세탁물이 있나요? 라고 할 때는 do you have? 세탁소가 있나요? 라고 하면 is there. 자, 미용실이 있나요? is there a beauty salon인데요. 여러분, 살롱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우리 보통 살롱 하면 뭐 생각나세요? 룸살롱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살롱이라는 아이를 상당히 조금 음지 쪽,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원래 살롱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귀족들이 있던 시대에 보시면 귀족들이 예술가를 초대해요. 그래서 소수 정예만 어떠한 유명한 음악가의 음악을 감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를 초청해서 무슨 그림을 그리게 한다거나 이럴 때 소수 정예만 딱 모여갖고 그 예술가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거죠. 그렇게 감상을 했던 데가 살롱이에요. 근데 요새는 귀족도 없고 그렇게 소수 정예만 불러다가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공연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감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살롱이라는 문화가 없어졌는데 요새도 살롱이라는 단어를 써요. 언제 쓰냐면은 요새는 이 살롱이라는 단어를 무슨 의미로 쓰냐면 서비스를 해주고 서비스를 받는 곳.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헤어살롱. 헤어살롱이 뭐예요? 우리 보통 미용실 가면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곳이다 해서 살롱.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헤어샵이라고도 쓰지만은요. 가시다 보면 무슨 헤어살롱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게 미용실이라는 뜻이에요.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뷰티 살롱이 나오죠. 왜 미용실을 뷰티 살롱이라고 했을까요? 헤어살롱이라고 안 하고? 그쵸. 요새는 미용실에서 머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메이크업, 화장도 해주고요.
또 피부 관리까지도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토탈이다 라고 해서 아름답게 해주는 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래서 뷰티 살롱이라고 하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s there a laundry? Is there a beauty salon? 자, 그 다음 오늘 투데이스 퀴즈는요. 헤어 드라이기를 영어로 써주시는 겁니다. 자,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면 충분히 써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죠. 자, 오늘은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을 뜻하고요. 영향을 주다의 뜻인 영어 단어 인플루언스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ER을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자, 오늘 저랑 배우신 것 중에서 ER 붙이는 단어 나왔어요. 말리다, 건조하다라는 드라이에다가 ER 붙어갖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됐었죠. 앞에서는. 근데 인플루언스에다가 ER 붙여서 이건 인플루언서에서 이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 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 즉 팔로워를 보유한 SNS 유명인 혹은 유튜버, 영향력이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우리 보통 파워 블로그라고 하죠. 이 등이 이것에 속합니다. 인플루언스 마케팅은 이들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파워 블로거,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그러니까 그 팔로우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파워 블로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물건을 줘요. 예를 들면 미용 쪽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블로거다. 그러면 미용 제품, 즉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고 블로그에다가 사용 후기를 올려달라. 이런 얘기하고요. 유튜버 같은 경우 요새는 미용 쪽도 있고 여러 가지의 유튜버가 있는데 특히 먹방을 하는 유튜버가 요새는 유행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품 회사에서 신제품을 그 사람들한테 줘요. 그리고 그거를 먹는 거를 찍음으로써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홍보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파급 역할이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막대하기 때문에 광고 나가는 것만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리 써보고 후기를 얘기해보라는 그런 홍보 마케팅 전략을 피기도 하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연예인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게 모 여인이 무슨 드라마에서 뭐를 입고 나왔다. 그럼 그게 한 번에 쫙 퍼지게 되죠. 그 제품이 그러니까 삽시간에 품절이 된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영향을 주고 그거만큼 확실한 홍보 효과가 없어요. 광고보다도 파급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인플루언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 오늘은 인플루언서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